자, 안전가드의 방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리를 떨어뜨림으로 해서 이제 더 이상 작업자가 위험 영역에 들어올 수 없도록 거리를 만드는 방법. 그 다음 위치. 작업자가 작업 구역에 있는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위치 자체를 높게, 높은 이 날개가 돌지 않습니까? 요게 손 들어가면 큰일 나겠죠. 근데 이게 웬만한 사람의 키보다 큰 천장에다가 요렇게 환풍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다 이렇게 살짝 가드 쳐놓고 나서 이제 위치상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가드를 안 쳐도 된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설비가 우리 회사에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저는 이렇게 놔두지 않겠습니다. 제가 안전관리자로서 요거는 우리 회사에서는 아무리 높이 있다 그래도 요렇게는 안 쓸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메쉬를 다 이렇게 하고 그죠?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가드를 친다고 쳤는데 보시면은 손가락은 뭐 당연하고 이거 보니까 손목까지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더 살을 넣어 가지고 사람 손이 막 들어갈 수 없게 이렇게 한번 더 치고 그죠?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뭐 높이 있으니까 충분히 뭐 문제 없지 않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 회사 이 하나의 공장 이런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갖고 이 가드 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인생 모르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될지 이거는 이런 식의 이 위치로만 이런 거는 우리 회사에서는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뭐 이런 거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비의 기본적인 위험 요소. 이 장비의 위험 요소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머신가 아까부터 계속 뭐 귀에 못이 박히게 지금 듣고 계시지만은 자 머신가드는 장비 구역 내 운전자와 직원까지 포함 직원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 어떤 방식으로 손을 못 닿게. 내가 다치고 싶어도 못 다치게. 내가 여기 회전부에 손을 그냥 밀어넣고 싶어도 밀어넣을 수 없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작동 지점이 있고 자재가 있다는 거죠. 이 자재라는 거는 우리 뭐 이렇게 장비 여기 예로 들어져 있는 이 사진이 우리 용액 분병이랑 거의 뭐 비슷한 그 응용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자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고 작동 지점이 여기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서 돌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작동 지점입니다. 자재가 위치되고 작업이 수행되는 기계가 있는 위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자 회전부 아까부터 계속 한 얘기죠. 회전부 근데 이게 느린 속도로 움직인다 그래도 이게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전하는 부품하고 접촉은 이제 사람을 위험한 위치로 내몰거나 돌출된 부품 있을 경우 절단 또는 마모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회전 또 그냥 막 예를 들면 그냥 원통이 그냥 매끈한 원통이 그냥 막 돌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 샤프트 부분이나 이런 게 없어서 뭐 옷 같은 게 말려 들어갈 이유도 없고 그냥 돌고 있으니까 위험하지 않지 않냐. 부들부들하니까. 근데 거기에 무슨 고정 나사 같은 게 조그맣게 튀어나와 있거나 그러면 그게 또 큰 절단 또는 마모를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회전 부품은 다른 회전 부품 서로 맞물리는 경우 또는 접선 이동 부품과 함께 협착점을 생성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회전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면은 첫 번째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제 회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마주보는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 그러면 그 사이는 아주 위험한 곳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어떻게 뭐 컨베이어 벨트 같은 데가 끝으로 가거나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지되어 있는 물체하고 정지되어 있는 부분과 회전부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렇다고 그러면 서로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 예를 들면 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진행하고 있는 컨베이어인데 이게 너무 길다 보니까 뭐 컨베이어 벨트를 한 3개 정도로 나눠 가지고 하다 보면은 회전부가 있지만 서로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죠. 이게 위험하지 않다. 덜 위험하다고 하지만 안 위험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항상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최대한 붙이거나 아니면 회전부 자체를 막아버리는 그런 방법으로 위험성을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말은 회전부입니다. 회전부가 중요한 말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아까 했던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는 겁니다. 자, 협착점. 자, 보시면은
이 뭐라 그럴까요? 여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회전했다. 그죠?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뭐 장비 자체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생기진 않았는데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회전하는 상황이다. 그런 경우에는 이게 모든 걸 빨아먹는 거죠. 다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장비 자체가 그렇게 생겼네요. 이게 뭐 파쇄하거나 하는 그런 그 컨베이어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도는 경우에는 이 안에가 이 부분에다가 손가락을 넣게 되면 손가락이 싹 밀려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완전히 무슨 압력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쥐포가 될 수도 있겠죠. 예, 쥐포 같은 분위기로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이게 그럼 같은 방향으로 돈다. 이렇게 이게 같은 방향으로 회전한다 그랬을 때 그럼 뭔가 제품을 놓으면 제품이 이렇게 쓱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쓱 지나가는 거죠. 이러면 위험성이 덜하지 않냐? 뭐 일반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했던 협착이란 이런 부분에 비하면은 위험하진 않은데 덜 위험한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 일도 모르는 겁니다. 예.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는 여기 만약에 사람이 손가락을 이런 식으로 집어넣게 되면은 손톱이 있죠, 손톱. 이 손톱은 딱딱하잖아요. 그죠? 이 손톱의 딱딱한 부분이 이쪽에서 버텨주면서 살이 쓸리는 경우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정말 뭐 몇만 분의 1의 확률로 손이 하필이면 여기로 손을 딱 들어가가지고, 그죠? 예, 이런 경우도 사실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이 있다. 여러 가지 위험점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협착점이고요. 자, 그럼 물림점 뭐냐, 물림점. 물림점이라는 건 이게 체인이 지금 돌죠? 이게 돕니다. 예. 체인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돈다고 한번 봤을 때, 자, 여기다가 손을 넣으면 어떨까요? 괜찮아요. 왜냐면 체인이 일로 물러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100% 괜찮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쪽은 나오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손을 넣어도 손가락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 넣는다고 해도 크게 뭐 문제될 부분은 없을 수가 있어. 근데 여기에 댔다, 손을. 여기에 대면은 이렇게 손가락이 여행을 떠나는 거죠. 이렇게. 예. 손가락이 이렇게 그러면은 손이 뭐 그냥 일반적으로 자전거 세차하다가 우리 자전거에 있는 뭐 그런 거가 손가락이 꼈다 그러면 그냥 빨리 지나가면 됩니다. 예, 빨리 이렇게 빼내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정도의 규모의 기계에서 이렇게 돈다 그러면은 손가락은 정말 큰일 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다가는 가드를 쳐야 되는 거죠. 가드를. 예, 가드를 쳐야 되고 이런 부분에 사람이 노출되지 않게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 이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게 그러면은 만약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 장비의 어떤 운용적인 이유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장비의 어떤 상황적인 부분 아니면 뭐 진행 방향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 가드를 온전하게 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예. 당연히 가드 쳐야 되는데 제대로 못 치고 어느 정도 노출이 되어 있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작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막아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근데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서로 막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라벨링도 열심히 뭐 손 놓지 마시오 뭐 해놓겠지만 자기도 안 넣어야 됩니다. 아예. 예, 자기도 넣지 않고 여기 분이 위험하다는 거를 인지하시고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오늘 그 교육 중에 하나의 포인트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해서 다칠 줄 누가 알았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엄연한 위험점이에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 이런 데는 오늘부터 이제 배우시는 거예요. 자, 위험점이에요. 위험점. 예, 이런 데를 또 이런 데도 있겠죠. 예, 이런 데가 조금 노출이 되어 있다고 해서 여기도 이제 위험점이겠죠. 예. 이런 거를 오늘부터는 이제 보시면 안 넣을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이게 되겠지. 저희 안전부서, EHS 부서라든지 우리 또 현장 우리 저기 생산부서 다들 최대한 이런 걸 발굴해내고 막기 위해서 3년, 5년 동안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100%가 될 수가 없어요. 예, 어딘가는 또 위험점이 있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위험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작업자분들도 의식을 가지고 이런 건 내가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되겠다. 이거 일 좀 빨리 하려고 내가 이런 짓은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거를 항상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예, 그게 오늘의 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개선사항 같은 거 좀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빨리 안 된다. 예, 그래서 많이 좀 아쉬워하시고 좀 기분 나빠하시는 분이라든지 뭐 이렇게 맨날 뭐 다 얘기하라더니 안 해준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총력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좀 늦어지더라도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또 이런 게 보면 이게 바로 벨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 보시면
이 안에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두 개가 원통형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검정색 주로 검정색이죠. 고무로 이제 이렇게 그죠? 이렇게 고무로 된 벨트가 막 돕니다. 예. 이게 막 도움으로 해가지고 이제 장비가 운영이 되는 거죠. 예. 이 뭐랄까 회전체가 생기면서 이 안에 여기서 동력이 돼서 쭉쭉 이제 뭐가 움직이고 나가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 이렇게 막아줘 버려야 된다. 예. 이것도 제가 잘못된 예를 이따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잘못된 예가 이제 요런 거를 이렇게 막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건 아주 잘 막은 겁니다. 예, 손가락이 들어가지 않게. 그래서 고정식 가드는 우리 벨트 및 체인, 풀리, 운전축, 커플링, 예, 팬, 기어, 뭐 이외 다른 회전부나 움직이는 부위 이런 데다가 무조건 고정식 가드를 쳐야 된다. 예. 제가 말씀드렸죠. 가드는 고정으로 쳐서 안 뜯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가장 좋은 건데 이제 그럴 수 없는 상황들이 이제 현장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생기니까 또 문제인 거죠. 예. 그래서 고정식 가드를 위한 안전거리다. 그래서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인치로 돼 있는데 인치로 돼 있어서 저희가 조금 힘들죠. 자, 위험점으로부터 아까 오퍼레이션 해저드 위험점으로부터 위험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얼만큼이냐. 그래서 맥시멈 리디스 오브 오프닝 얼만큼만 뚫려 있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장비가 우리가 자동화 장비라는 것들은 이제 뭐가 계속 움직여.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어디서부터 어딘가로 떠나죠. 계속 떠나면서 거기에 뭐가 입혀지고 덮여지고 뭐가 붙고 그죠? 아니 옆에 뭐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딱딱딱 되면서 제품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회전점이 생기는 거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이 위험점에 대해서 닿지 않게 뭔가를 막아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이 손가락이 위치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위험점으로부터 얼마의 거리에 있냐. 이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예요. 예. 이 거리가 얼마냐. 그래서 그 거리가 2분의 1인치에서 1과 2분의 1인치 사이의 거리가 있다라고 하면 그럴 때 우리가 머신가드를 치면서 가드를 딱 막아줘야 되는데 이게 딱 뭐 예를 들어서 컨베이어 벨트가 일로 지나가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자, 위험점이 여기서부터 여기가 위험점이라고 봅시다. 여기가 위험점인 경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 한 1과 2분의 1인치다. 예, 1과 2분의 1인치다 여기가. 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이 오프닝 부분이 4분의 1인치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이 위험점에 사람 손가락이 닿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글로벌 자료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기초로 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 너무 가드가 너무 이렇게 막 된 거 아니에요? 가드가 너무 심하게 막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다 이런 계산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더 쉽게 보이는 방법이죠. 자, 이 라인 여기서 그냥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뭔가 이렇게 막 회전한다고 얘기합시다. 예. 막 이렇게 회전한다고 얘기하면 이 거리에 대해서 이 오픈 이 정도가 뚫려도 된다. 이 정도가 뚫려도 된다. 예. 이 정도가 뚫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예요? 이 위험점이 있는데 이 거리에다가 우리가 여기까지밖에 못 막아요. 예를 들어서 이 뒤는 못 막고 우리가 여기까지밖에 못 막는다. 여기까지밖에 못 막는데 이게 어떻게 장비가 막 왔다 갔다 하고 해야 되니까 이게 높이가 여기서 맞춰야 된다. 그래서 오프닝을 이렇게 줘야 돼. 안전가드의 오프닝을 이렇게 줘버려야 된다. 그리고 위험점은 여기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 손가락이 그죠? 일반적인 사람 손가락이 이만큼이 뚫려 있으면 이거 막아놨다고 여기 안 닿습니까? 그죠? 다치는 거예요. 그럼 손가락 들어가서. 그죠? 근데 자, 이 정도 거리가 뚫려 있다. 자, 800인치, 800cm. 80cm. 자, 80cm가 띄어져 있다 그러면 이 정도가 오픈이 돼도 이 사람 손은 끝까지 들어갈지 몰라도 어깨까지는 못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아니면 팔꿈치까지 못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위험점에 물리적으로 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전거리를 상정을 해서 이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이게 절대적인 가치는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장이 저도 이제
그냥 4, 5년 안전가드만 치면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현장에 따라서 이게, 100% 이게 접목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아이디어를 내야 되고, 또 다른 아이디어를 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제가 이 다음 시간에 실제로 우리가 안전가드 설치에 뭐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로카라 팀께 지금 나오네요. 예, 이거 한번 보시면 이따가 제가 내용을 보여드릴 건데, 자, 보시면 여기가 위험점이에요, 여기가. 여기를 우리가 위험점이라고 상정을 했는데, 지금 얼마나 엄청 넓어요. 예, 엄청 넓어요. 235, 23, 한 25cm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사람이 손이 닿는다는 얘기예요. 딱 이 정도 거리가 되니까. 그럼 이게 가드를 치나 마나라는 얘기가 사실 이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 자, 그럼 이제 생산 장비를 어떻게 가드를 치느냐? 자, 인터록은 다음에 붙은 회로 장치를 말한다. 다음에 붙은, 그죠? 인터록은. 자, 게이트, 바리케이트, 자, 문, 해치, 캐비넷, 뚜껑, 다른 접촉 제어 시점. 예. 뭔가 공통점이 있죠. 열리는 거, 예, 열리거나 움직이는 부분, 뭔가 뚜껑을 열린다, 캐비넷이 열리거나, 해치도 들어 올리는 거죠. 예. 문도 여는 거고, 바리케이트도 옆으로 밀을 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무슨 말이냐면, 안전가드를 쳐놨는데, 이 고정식 가드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인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경우. 사람이 뭔가 순간순간 들어가서 뭔가를 해줘야 되거나, 뭔가 조정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조정해주겠다고 무작정 문 열고 집어 넣으면 다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럴 때 이 문을 열리는 이런 접점, 예, 이런 접점에다가 센서를 사용해가지고 이 두 센서가 맞붙어 있지 않으면 장비가 서버려. 그 전원에다가 신호를 줘가지고 전기가 나가버린다. 예, 그래서 장비가 서버린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인터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록은 이런 데 설치가 된다. 예, 그래서 우리 회사의 어떤 조립 라인이나 어떤 반제품 만들 때 사용하는 자동화 장비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쭉 둘러쳐가지고 샤시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따가 제가 또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쭉 둘러서 이렇게 샤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그렇게 괜히 뭐 깔끔하게 보이려고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라 이게 다 문입니다. 문이고 여러분들이 위험점에 그 노출되지 않게 하려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예. 이 문을 열지 않으면 사실 이 문이 막 진짜 온 힘을 다해서 문에 이 아크릴을 부셔가지고 뭐 손을 집어넣어서 어떻게 하시겠다면 모르겠지만 이 문이 열리는 순간 장비가 꺼지게 된다 그러면 뭐 더 이상 할 게 없죠. 예, 안전 쪽에서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인터록 장비고 생산 장비에는 주로 인터록 장비가 붙는다. 자, 이런 거를 사실 라이트 커튼으로도 이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시면 여기는 이 생산 장비에다가 이 생산 장비에다가 이 문을 다는 대신에 여기다가 이렇게 레이저 센서를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지금. 라이트 커튼이라 그래서. 그래서 사람의 몸이나 어떤 신체 일부분 혹은 뭐 신체 일부분이 아닌 다른 뭐 물체 같은 것들이 이 레이저를 가리면은 장비가 서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사실 우리 회사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왜 사용하지 않냐면 현장에서 어떤 먼지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오동작이 날 수가 있고 또 이것도 이제 이 센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깔끔하게 좀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먼지가 끼거나 뭐 이렇게 더러워지거나 막 그러면은 좀 오동작 가능성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아까 저희 바로 전 슬라이드에 보여드렸던 그 인터락을 많이 쓰고요. 인터락이나 우리 세이프티 락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걸로 많이 쓰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 회사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요게 아까 제가 말했던 우리 한문식으로 얘기하면 양수 조작식인데요. 이게 양손 조작 장치. 예. 이게 제어가드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스위치나 레버 같은 거죠. 발페달, 손제어, 손바닥으로 누르는 버튼, 뭐 데드맨 스위치 이거는 아니면 뭐 반반복 논리 또는 안전거리, 간격사의 이점에 있는 다른 제어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자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가서 뭐 이렇게 갈아버린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막 잘려버린단 말이에요. 칼날을 갖고 그런 경우에는 여기 사람 손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이걸 움직여버리면 얘가 이렇게 나왔다 들어가는데 큰일 나죠. 그죠? 그래서 이 양쪽 손이 나의 양손이 이 위험점에 위치하지 않는다. 노출되지 않았다. 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게 양손으로 누를 수 있게 만든 거죠.
이걸 누르느라고 위험적인 손이 갈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이런 것들 아니면 뭐 또 발로 눌러주는 페달이라든지 예. 손으로 제어하는 거 아니면 데드맨 스위치라는 건 또 뭐냐면 우리가 뭐 잔디 깎기나 무슨 뭐 저기 예초기 이런 거 할 때 보면 그 손잡이에다 뭐 이렇게 쥐잖아요. 뭐 이렇게 쥐는 방식으로 해서 그 시동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가 내가 아이고 손 힘들어하고 탁 놓치면 장비가 서버리는 거. 이런 걸 이제 데드맨 스위치 뭐 이렇게 부릅니다. 자, 비상정지 장치 이거 아주 뭐 지금 한 2019년 2019년 20년 초까지 해가지고 우리 회사에 그 통상적으로 뭐 장비 전원부나 이런 거 옆에 한두 개 있던 비상정지 장치를 저희가 지금 현장 내에서 작업자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 갖고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영역에는 다 만들어 놨습니다. 비상정지를. 그래서 누르는 순간 장비 전원 전체가 나가진 않겠지만 이 누르는 순간 이 작업자가 서 있는 곳에서 작업자의 몸이나 어떤 신체의 위험점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점이 다 서버리게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장비를 지금 계속 디자인하고 앞으로 개발되는 장비도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기본은 뭐냐면요. 빨간색이고요. 빛이 나는 경우도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빛이 나게 하고 있습니다. 누르면 빛나는 거죠. 누르면 빛나는 거고 한 장비 한 라인에 10개의 비상정지 장치가 있다고 비상정지 스위치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써야 되니까 누른다 라고 하면 그거 하나만 딱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100%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안전모드를 진입할 수 있도록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막 컨베이어 벨트 특히 아주 뭐 우리 예전에 석탄 회사 이런 데서 컨베이어 벨트 긴 경우 그런데 긴 경우에는 이런 케이블 상태로 이런 걸로 이렇게 당겨주는 경우로 안전정지, 비상정지를 돌아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또 그다음 그게 있죠. 비상정지 장치는 한번 누르고 나면 이런 건 이제 불 안 들어오는 타입인데 저희는 불 들어오는 타입이죠. 한번 누르고 나면 열 때는 다시 올릴 때는 그냥 뚝 뽑는 게 아니라 돌려서 뽑아야 된다. 그래서 진짜 의도하지 않게 우연하게 그냥 비상정지가 다시 해제가 되는 경우도 없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 우리 회사에서는 요걸 한번 누른 다음에 자기 이름이 써 있는 그 태그를 걸어줘야 되죠. 자기 이름하고 연락처가 써 있는 태그.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니면 그걸 해제시킬 수 없게. 그리고 그게 해제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장비가 안 돌아가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뭡니까? 사고를 없애자는 거죠. 사고를 없애자는 거. 그래서 그거까지 걸어서 지금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락아웃, 태그아웃이나 뭐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신가드를 예외의 경우, 예외 머신가드. 아까 말했던 부분이죠. 자, 위험 지점이 지상으로부터 2.1m 이상에 있으면 그리고 사다리가 없이는 위험 지점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제된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회사에서는 그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 요거 가드라고 쳐놨는데 사실 이거 손가락 다 들어갑니다. 그죠? 이런 거는 우리 회사에 만약에 있다 그러면 좀 높이 있다고 할지라도 가드는 다 치는 걸로. 무조건.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유지보수. 이거는 나랑 상관없어. 우리는 뭐 생산 기술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런 장비가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회사에 이런 장비는 지금 없어요. 없는데 언젠가는 들여놓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뭐예요 또 현장에서 어떤 장비 같은 걸 갖고 무슨 레이아웃을 바꾼다거나 이런 때 우리 업체들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는 분명히 이런 장비들을 갖다 놓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된다. 뭐 자세한 말씀드리지 않고요. 어떤 이런 가공기나 이런 데서 이제 이게 잘라주는 거죠. 커팅해주는 이런데 여기 톱날이죠. 여기 사람 살 들어가면 큰일 나겠죠. 여기서도 이제 보면 가공 장치인데 이런 것들도 이제 이렇게 가림 막을 때 해주는 거죠. 이런 거를 막 떼어내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절단을 하면서 이제 막 뭐 파편이 튈 수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죠? 이럴 때 이런 가드가 딱 쳐져 있어가지고 이제 사람을 보호해준다. 그럼 이런 가드가 있으면 안전모라든지 뭐 안전 보안경 같은 거 안 써도 됩니까?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면 또 이게 또 불링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게 깨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이렇게는 막아놨지만 이런 데가 또 오픈이 된 경우가 있고 그래서 개인 보호구가 설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아무리 가드가 잘 돼 있어도 개인 보호구는 써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이런 것들은 뭐 드릴이나 천공, 밀링 이런 게 있다 정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고정식 그라인더 아까 그 턴 가드 말씀드렸던 그거죠. 예, 그 뭐예요? 그 조정할 수 있는 카드. 예, 이런 것들은 우리 회사에 현재는 없지만 예, 이런 게 있을 때 반드시 고정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돌을 울려보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돌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걸 한 번씩 통통통 튀겨갖고 소리가 이상한가 안 이상한가 뭐 크랙이 갔는가 안 갔는가 이런 거를 또 체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예, 이것도 이제 톱기계죠. 톱기계. 예.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가드가 돼서 톱날이 사람에게 닿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예. 이거는 진짜 우리 현장이나 가정용으로도 많이 사용되니까 조금 길게 말씀드리면, 자, 이게 핸드 그라인더입니다. 핸드 그라인더. 핸드 그라인더인데, 항상 이런 식으로 가드가 이게 반 가드라 그러는데, 하프 가드가 되게 된 채로 제품이 출시가 돼요. 예, 이걸 주로 뭐 연말을 한다거나 뭔가 커팅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핸드 그라인더 집에도 아마 있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 가드를 귀찮다고 뜯어갖고 쓰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거 우리 현장에서 실제로 레이아웃 공사할 때 이거 가드 안 된 거 들고 왔다가 실제로 작업자들을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안 된 걸 갖고 오면은 여기서 불꽃이 튀거나 파편이 비산했을 때, 그죠? 이 방향으로 비산을 할 때 이게 막아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작업자 눈이라든지 작업자 얼굴, 작업자 몸에 위해를 가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애초에 이런 가드를 탈락시키고 임의로 탈락시키고 뭐 파손된 채로 작업을 하시는 거는 우리 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우리나라 법 위반이에요. 예,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 집에 있으신 경우에도 절대로 이거 좀 불편하다고 해서 잘라버린다든가 뭐 뜯어버린다든가 이런 거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장비 작업 또는 조정 시에 머신가드가 제 위치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작업이나 할 때 머신가드가 제대로 돼 있는가. 옛날에 제가 우리 완제품 생산은 아실 거예요. 저기 그 스티커를 붙였어요. 안전가드 제거 금지라고. 근데 그걸 왜 붙였냐면은 가끔 가다가 안전가드를 거꾸로 끼워 놓으신 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글씨가 거꾸로 되잖아요. 여기 라벨을 제가 붙여놨으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좀 위아래를 좀 잘 찾으라고 이렇게 붙여놓은 경우가 있었는데 항상 머신가드가 제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하셔야 예기치도 못했던 사고가 나질 않습니다. 예. 그리고 유지보수 작업 때문에 유지보수 작업을 하다 보면은 우리 생산기술 인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완료되고 나면은 이 유지보수라는 것은 태생적으로 안전가드를 좀 만져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게 끝나고 나서 혹시 뭐가 제대로 제 위치에 가 있지 않거나 그랬을 때는 서로 확인하고 서로 이야기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죠? 그리고 뭐 우리 회사는 이런 전원공구 프레스 같은 경우는 없지만 주관적인 점검이 필요한 공구가 있다 그러면 점검을 해줘야 되는 거 그런 게 PM이겠죠. 그리고 또 파손이나 스냅 또는 파편이 아닌 구부러지는 만료용 도구를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장비 세팅하면서 이제 이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체크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인칭이나 조깅을 써야지 오늘 눌러놓고 내가 인칭이나 조깅이란 말은 뭐냐면요. 그 내가 누른 동안만 움직이는 거예요. 누른 동안만. 그러니까 이것도 다른 사람이 눌러주면 안 돼요. 내가 눌러야 돼. 내가 누르면서 이렇게 해야지 이거를 야 누르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큰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장비를 그냥 켜놓고 내가 그 사이에 어떻게 손으로 빨리 해봐야 되겠다. 혹은 켜놓으면 키면서 뭔가를 맞춰야 되는 경우가 켰다 껐다 하면서 뭔가 간격을 맞춘다거나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 자기 손으로 해야지 이런 거를 뭐 누르고 있어봐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 반드시 인칭 아니면 조깅 버튼을 사용해야 되고 이게 안 되면은 그냥 불편하더라도 껐다 켰다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맨디토리 룰 어떤 룰이 필요하냐. 자, 충전된 부분을 조치하기 위해서 절대로 머신가드를 우회 혹은 무력화시키지 마라. 이런 거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특히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전부 그 마그넷 센서로 해서 전기 신호를 통해서 그 인터락이 작동을 하는데 그거를 예전에 한번 누가 드라이버로 센서 자체를 뽑아버린 경우가 있어요. 전선 연결을. 그렇게 해서 일하다가 한번 걸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정말 아주 뭐 거의 징계위원회 해부가 될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전원 차단을 절대로 제어 장치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열면 꺼지는 거야. 열면 꺼지는 거니까 내가 이거 비상정지 안 누를 거야. 원래 이게 항상 두 가지 이상의 선택지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작업자들한테. 그리고 작업자들도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하고 문을 열게 되어 있는데요. 자, 문을 여는 행위에서 한번 잠기고
비상정지를 한번 그러니까 비상정지를 한번 눌러서 세우고 문을 또 여는 순간 센서가 작동. 이게 이중으로 무조건 안전은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거 비상정지 안 눌러도 열면 서. 그래서 그렇게 막 당겨버리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락아웃, 태그아웃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 작업하시는 분들 작업하실 때 그걸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예, 그리고 모든 위험 에너지 원은 안전하게 격리하고 차단하지 않고 유지보수를 위해 전원이 공급된 기계에 접근하지 말 것을 그러니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제로 에너지 테스트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거는 사실 우리 생산 기술 쪽에 많이 들어가는 얘기인데 내가 이거 장비 전기 다 잠그고 다 했다고 해서 이 장비가 100%쓸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100% 전원 잔류 전원이 없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 잠그고 전기 다 꺼놓고 시작 버튼을 눌러봐야 돼요. 그래서 안 돌아가는 걸 확인한 다음에 유지 보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생산 현장도 보시면 막 움직이는 거 뭐 이렇게 하는 거 많기 때문에 회전하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뭐 반지라든지 뭐 시계라든지 어떤 체인, 뭐 목걸이 이런 거는 절대 착용 금지. 옷도 이렇게 너무 헐렁하게 입지 마시고 긴 머리는 뭐 저희는 뭐 헤어넷 쓰니까 그죠? 그리고 머신가드의 어떤 수정과 변경을 하려면은 EHS의 검토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그 머신가드에 대한 교육 전체 진행한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 회사에 실제로